여기 굳어서 생긴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두통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저는 사실 집에 가면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그때 가수 김연아인가요? 이연아가 제 아내 이름이 이연아인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두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을 하고 가방에도 한 박스를 약 박스를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얼굴이 퉁퉁 부이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두통은 나에게 굉장히 쉬운 질환인데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KBS 홈페이지에 생로병사 비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이라는 사람이고 나 이래이래라는 사람인데 어제 방영됐던 이연아인가요? 모르겠네. 그 가수의 두통을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혹시 나의 연락처를 그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해달라. 아니면 그 사람 연락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댓글에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연락처라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환자, 두통 환자 치료한다고 해서 내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네, 병원에서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들도 양이 차 있는데 내가 무슨 그 가수를 나서야 될 무슨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시는 나는 친한 형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가수 활동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형님 그 이연아라는 가수가 두통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그분 연락처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두통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네요.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통이 발생하는 10%는 혈관성 두통이고요. 뇌혈관입니다. 나머지 90%는 긴장성 두통. 영어로는 텐션 타입이랍니다. 텐션 타입 헤데이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뇌출혈에 의해서 두통이 온다면은 머리가 빠개지는 통증이 올 것이고 눈이 감긴다든지 입에 침이 흐른다든지 얼굴에 안면마비가 온다든지 그죠?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 뇌출혈에 의한 뇌압 상승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데 그런 마비 증상이 없다면 그 이슈를 배제시킨다면 오직 원인은 하나 남습니다. 원인은 긴장성 두통, 텐션 타입 헤데이크 하나 남습니다. 뭐가 긴장하냐면 목덜미 근육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근육이 굳는냐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하는 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중세유돌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이마 쪽, 천장 쪽으로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판상근, 스플레니오스 같은 경우는 편두통, 후두통 이렇게 나타나고 템포랄에서는 옆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 해서 번발성 통증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면 그 여러 부위 근육이 굳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경추 1분의 문제라고 해서 경추 1분을 인위적으로 과하게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 목근육이 풀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교정을 시도를 하는 순간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다든지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목덜미 근육이 긴장을 해서 두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통을 유발하는 긴장이 되어 있는 이 근육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풀어나가는 만큼 경추가 교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90%는 근육을 푸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교정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한 번 치면 조금 더, 두 번 치면 더 들어가고, 10번 더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골반 교정할 때 한 번 탁 치면 들어가는 거 끝나는 거죠. 뭐 골반이 비모발 조인트잖아요. 유압관절인데 설령 가동관절이라고 칩시다. 친다 하더라도 그걸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많이 치면 치고 더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런 장난 좀 치지 마시고 제발 경추를 교정할 때도 딱 한 번 교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파셋 조인트가 재유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이 긴장된 근육을 치료 타겟으로 계속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들 심한 경우 아무리 심하더라도 두통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어깨 상승부분이나 목덜미 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들도 두통 호소 동반대에 나타나긴 하지만 두통이 먼저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이나 어깨 이런 근막통이 뒤따라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두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약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
약으로 넣어가지고 약 안에 근육이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이 굳어있는 목덜미 근육을 푸는 만큼 두통은 사라지는 것인데 입으로 넣는 그 약으로는 이 근육을 푸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두통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굳어 있지 않을 때는 약이 근육을 푸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많이 경직이 되고 나면은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통이 심한 경우들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는데 머리 너무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경상대병원에 뛰어 응급실에 가서 CT 찍고 했는데도 CT MRI도 찍나요? 주로 CT 찍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치료 받고 가라라고 했다는데 내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원인 하나 남는다는 겁니다. 긴장성 두통.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여기 환자를 보내가지고 오직 치료 타겟은 목이다. 그래서 균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모든 병은 근육이 굳어서 생기더라.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통에 대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두통 환자들이 아마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0년, 2015년까지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은 그 비슷한 수준의 환자들이 계속 두통을 호소를 하고 있고 아마 약을 처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라는 게 사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 두통의 원인이 근육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이 아니라 도수 치료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이제 빠개질 통증이 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무섭잖아요. 가지고 뇌출혈이 있는지 뇌 암이나 종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불안해할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두통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 첫 번째가 혈관성 두통입니다. 두통 중에 한 10% 정도 레벨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혈압, 심장병, 그럼 중풍, 그다음에 낙상, 떨어졌다거나 또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 또 외부 타격, 몽둥이로 맞았다든지 같은 외상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뇌압 상승에 의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뇌출혈에 의한 그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마비 증상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버린다든지 안 떠진다든지 얼굴이 비틀어진다든지 침이 흐른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손,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러한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엔 교통사고 충격을 받았든지 넘어졌든지 누가 맞았든지 하더라도 결국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 남는데 그것이 긴장성 두통이다. 텐션 타입 헤데이크이고요. 뭐가 텐션이 걸리냐면은 목덜미 근육들이 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90% 정도 형성이 되고 목 주위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이제 두통이 발생한다. 그 발생하는 원인은 두피를 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심장에서 펌핑된 혈액이 내려 올라가는 과정에 목을 지나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목 근육들이 굳음으로 인해서 혈관을 누르는 호스를 손으로 쥐어 짜는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뇌 쪽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뇌 쪽으로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은 충분히 이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두통은 없어진다. 실제로 이제 제 임상 경험 또한 없어지더라라는 임상 경험을 갖고 있죠. 자,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텐션 타입 헤데이크, 긴장성 두통입니다. 자, 목비근, 중세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목을 좌우로 돌리는 이 근육들이라고 하는 이 중세유돌근이 굳게 되면 뒤쪽이나 특히 천장에 옵니다. 그리고 이 눈 쪽으로 이제 통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 중세유돌근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오해 쉽게 이제 눈이 자주 충혈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안구 건조증,
이라고 해가지고 안과에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든지 안약을 계속 넣는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눈의 통증이나 눈의 뻑뻑함들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충혈을 일으킨 원인은 이 목에 달라붙어 있는 흉쇄유돌근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 보면 목덜미 이쪽에 귀 밑에 턱 쪽이죠. 여기 깨구리 볼줄은 불룩하게 튀어오른 이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턱 밑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 풀어나가게 되면 네, 두통도 사라지고 치료가 끝나고 눈을 탁 떴을 때 눈 앞이 환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판상근인데 뒷골이 지끈지끈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뒷골도 아프지만 이 다시 천장 쪽으로 통증이 온다. 아니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 상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상승모근 굳어도 이 옆으로 편두통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목덜미 뒤쪽으로도 통증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뭐 사각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각근에 의해서 팔 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신경학적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좀 다른 경우고 어쨌거나 이제 두통이 온다라고 하면 뇌출혈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다 긴장성 두통이고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덜미 근육이 긴장을 한다, 붓는다라는 것인데요. 목덜미 근육이 굳기 때문에 뇌 쪽으로 보내는 혈액량이 차단이 되게 되고 그 결과 두통을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면 이 목덜미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이라면 그럼 이 목덜미 근육이 왜 굳느냐 생각해 본다면 사실 많이 앉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고 또 머리가 찌글찌글 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 걸어가는데 두통이 아파가지고 머리 아유 아파라 자꾸 걸어다니면 않거든요. 사실 일어서서 움직이게 되면은 고개를 약간 상방 15도로 들게 되고 그러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사실 그것도 더 좋은 거는 이제 달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달리면서 몸에 땀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목덜미 근육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풀리기 때문에 두통 또한 함께 사라지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통이 오면 이 머리를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목덜미 근육을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는 운동들을 해주게 되면 두통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약을 제일 먼저 처방을 받게 되는데 약 안에 이제 근육이완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게 이제 근육이 이제 조금 굳었을 때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만 빡빡하게 어깨 상승모근이나 견갑근이나 등판이 근육이 빡빡하게 굳어서 두통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 직접 바로 손으로 그 굳어있는 근육을 타겟으로 손으로 푸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 제 임상 경험입니다. 그래서 두통 또한 막연하게 불안해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통이 오면 내 목덜미 근육이 굳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입니다.